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켤 때마다 매달 10만 원씩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9년간 전기설비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집을 점검해왔지만 아직도 잊히지 않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32평 아파트에서 하루 15시간 에어컨을 틀었는데 전기세가 고작 2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계량기 오류인 줄 알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같은 모델인데도 12만 원이 나온 집도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에어컨, 똑같은 평수인데 무려 5배 차이였어요. 저는 주거용 에어컨부터 상가 대형 시스템까지 직접 설치하고 유지해온 전기설비 컨설턴트 김윤철입니다. 올여름 전기세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두셔도 앞으로 더 많은 절약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에어컨을 오래 틀면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두 집의 차이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전기세가 적게 나온 집은 아침에 26도로 맞춰두고 저녁까지 그대로 뒀어요. 거실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고 바람 방향은 위쪽을 향했습니다. 실내 온도가 한번 내려가면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됐죠. 반면 전기세가 12만 원 나온 집은 달랐습니다. 더우면 18도로 확 내렸다가 시원해지면 껐다 켰다를 반복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그대로 들어왔고 바람은 사람을 향해 직접 나왔습니다. 실내 온도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인버터 에어컨의 압축기는 시동할 때 가장 많은 전력을 먹습니다. 자동차 엔진과 같은 원리죠. 껐다 켜기를 반복하면 매번 압축기가 최대 회전수로 돌면서 전기를 잡아먹어요. 반면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 회전수를 대폭 줄여서 최소 전력만 사용합니다. 온도 유지 상태의 인버터 에어컨은 선풍기보다 적은 전력을 쓰기도 해요. 24시간 가동해도 기존 방식의 절반 요금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개월간 관찰한 결과 올바른 사용법만으로도 평균 60% 이상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수백 건의 사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에어컨 전기세를 결정하는 건 사용 시간이 아니라 사용 방법이에요. 이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의 사용법이었습니다. 29년 전기설비 경험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 외출할 때도 에어컨을 켜둬야 하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5분, 10분 나가더라도 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의 전력 소비 구조를 이해하면 이 습관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 수 있어요. 에어컨이 가장 많은 전력을 먹는 순간은 작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난해 실험해본 결과가 있어요. 같은 집에서 한 달은 1시간 외출 때마다 에어컨을 껐다 켰고 다음 달은 계속 켜뒀습니다. 껐다 켠 달의 전기세가 3만 원 더 나왔어요. 자동차로 치면 신호대기 후 급가속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에어컨을 끄고 외출하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름철엔 30분만 꺼둬도 실내가 32도까지 치솟고 들어오자마자 얼굴에 더운 공기가 확 느껴질 정도예요. 귀가 후 다시 켜면 압축기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죠. 실외기 소음도 훨씬 크게 들려요. 반면 계속 가동 중인 에어컨은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합니다. 압축기 회전수를 낮춰서 운전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연비가 좋아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에너지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본 수치입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 기록한 값이죠. 26도 유지 상태의 에어컨은 시간당 0.3kW 정도 소비합니다. 하지만 껐다가 다시 켜면 처음 30분 동안 2.5kW까지 치솟아요. 무려 8배 차이죠. 90분 이하 외출은 그냥 켜두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보다 멈췄다가 재가동하는 게 훨씬 비싸거든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전기세 차이가 월 5만 원까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습 모드를 쓰면 무조건 전기세가 줄어든다고 믿고 있어요. 고객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제습 모드입니다. 제습이 냉방보다 전기를 덜 먹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수천 번도 더 받았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습과 냉방은 실외기 작동 방식이 거의 동일해요. 둘 다 압축기가 돌아가면서 냉매를 순환시키는 구조죠. 바람이 약하게 나온다고 해서 전력 소비가 적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습 모드에서 더 오래 가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장마철에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냉방과 제습을 각각 8시간씩 가동했어요. 전력 소비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제습이 10% 정도 적었지만 체감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죠. 그럼 제습은 언제 써야 할까요? 실내 습도가 70%를 넘으면 바닥이 눅눅해지고 베개나 이불도 끈적한 느낌이 납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끈적한 공기 때문에 바람이 무겁게 느껴지죠. 같은 온도여도 습도 때문에 훨씬 불쾌하거든요. 땀이 잘 마르지 않아서 끈적끈적한 불쾌감이 계속 이어져요. 이런 날에는 냉방만 틀어도 소용없어요. 온도는 내려가는데 습기 때문에 여전히 불쾌합니다. 제습 모드로 바꾸면 공기 중 수분을 제거하면서 쾌적함이 확실히 달라져요. 같은 26도라도 습도가 낮으면 체감 온도가 2, 3도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제습이 시원할 줄 알고 처음부터 계속 틀어놓는 집도 많습니다.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다 보니 결국 다시 냉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기만 더 잡아먹고 시간도 허비하게 되죠. 핵심은 사용 순서입니다. 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먼저 낮춘 다음 제습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거든요. 특히 밤에 잘 때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직접 설치하고 모니터링했던 집들의 데이터를 보면 그 차이가 확실했어요. 냉방 30분 후 제습으로 바꾼 집은 하루 종일 쾌적했습니다. 처음부터 제습만 튼 집은 2시간 만에 다시 냉방으로 돌렸거든요. 전력 소비량도 20% 이상 차이 났어요. 제습과 냉방을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전기도 아끼고 쾌적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와 습도를 아무리 잘 잡아도 바람이 바닥만 때리면 효과가 반감돼요. 공기가 머리 위까지 순환되지 않으면 실내 절반은 여전히 더운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실제로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체감 온도가 3도까지 달라집니다. 에어컨 설치 후 가장 많이 받는 항의가 시원하지 않다입니다. 확인해보면 대부분 바람 방향이 문제예요. 시원함만 생각해서 바람을 아래로 쏘는 집이 90% 이상이거든요. 냉기는 무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람을 바닥으로 직접 쏘면 냉기가 바닥에만 고여요. 천장 근처는 여전히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남아있죠. 실내가 층층이 나뉘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가봤던 32평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바람을 아래로 쏘는데 거실 한가운데만 시원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더웠습니다. 에어컨 센서가 위쪽에 달려 있다 보니 계속 덥다고 판단하면서 실외기가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바람 방향을 위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냉기가 천장에 부딪혀서 부드럽게 퍼지면서 실내 전체에 골고루 분산됐어요. 공기가 순환하면서 온도가 균등해졌죠. 그 집 다음 달 전기세가 52,000원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람 방향만이 아니에요. 에어컨 앞에 큰 가구가 있으면 냉기 확산이 완전히 막힙니다. 냉장고나 장롱이 바로 앞에 있는 집들을 자주 봤어요. 아무리 센 바람을 위로 쏴도 천장까지 닿지 못하고 가구에 막혀서 되돌아와요. 이런 집은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에어컨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냉기가 자유롭게 흘러야 순환이 되거든요. 실제로 냉장고 위치만 1m 옮긴 집에서 다음 달 전기세가 3만원 줄어든 적도 있어요. 공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절전 모드를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냉기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으면 센서가 계속 오작동하거든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압축기가 멈추지 않아요. 수십 가구의 패턴을 살펴본 결과 바람 방향 하나가 전기 사용량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제대로 설정하면 전기세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본이고 요즘 에어컨에는 더 똑똑한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오토 버튼이나 AI 모드를 제대로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아낄 수 있거든요. 설치 완료 후 사용법을 설명할 때마다 겪는 일이 있습니다. AI 모드는 복잡하니까 그냥 수동으로 쓸게요. 10명 중 8명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오토 모드와 AI 기능을 끄는 이유는 대부분 불신 때문입니다. 기계가 알아서 하는 것보다 직접 조절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지난해 강남의 한 34평 아파트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은 매뉴얼로만 사용하고 다음 달은 AI 모드로 전환했어요. 매뉴얼 사용 때는 온도를 24도로 고정하고 풍량을 중간으로 맞춰뒀습니다. 전기세가 14만 원 나왔어요. AI 모드로 바꾼 다음 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전기세가 9만 8천 원으로 4만 2천 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실내는 오히려 더 쾌적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압축기 회전수를 조절하고 풍량도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체감으로 판단하지만 AI는 공간 전체의 온도와 습도를 종합해서 분석해요. 실내 구석진 곳까지 센서로 파악하면서 최적의 운전 패턴을 찾아내죠. 바람 방향도 자동으로 조절해서 냉기 순환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AI 모드도 조건이 있어요. 앞서 설명한 공기 흐름과 가구 배치가 정리되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해요. 에어컨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바람길이 막혀 있으면 AI도 소용없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AI는 체감 온도가 아닌 공간 환경을 기준으로 작동해요. 처음엔 시원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2, 3일 지나면 훨씬 쾌적해집니다. 실내 온도가 균등하게 유지되거든요. 최근 3년간 고객들이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AI 모드를 꾸준히 쓴 집은 매달 전기세가 평균 30% 가까이 낮았어요. 매뉴얼만 고집한 집들은 여전히 높은 요금이 나왔어요. 하지만 AI 기능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실외기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AI 기능을 써도 전기세가 전혀 줄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대부분 실외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하드웨어 자체에 이상이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가장 흔한 문제는 실외기 설치 위치예요. 벽에서 30cm 이내에 붙여놓은 집을 자주 봅니다. 실외기 뒷면 흡입구가 막혀서 열교환이 제대로 안 돼요.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순환하면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작년 여름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실측해본 결과가 있어요. 벽에서 20cm 떨어진 실외기의 주변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38도 정도 나와야 하는데 말이에요. 당연히 냉방 효과도 떨어지고 전기세만 폭등했어요. 실외기 위치를 50cm 떨어뜨린 후 다시 측정했습니다. 주변 온도가 41도로 내려갔고 냉방 속도도 확실히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다음 달 전기세가 6만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치 하나만 바꿨는데도 말이에요. 직사광선도 큰 문제입니다. 실외기가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면 온도 센서가 오작동해요. 실제 온도보다 높게 감지하면서 압축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실제로 차양막을 설치한 한 집은 한여름 기준 월 3만 원 이상 전기세가 줄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치만으로도 가능한 변화였죠. 냉매는 배관을 이동하는 동안 열을 잃습니다. 특히 구형 아파트처럼 배관이 낡거나 보온재가 손상된 경우 냉기 손실이 더 심해지죠.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 거리가 15m를 넘거나 높이 차가 5m 이상 나면 배관이 길수록 냉방은 느려지고 요금은 올라가요.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실외기를 1층에 두고 실내기를 10층에 설치한 경우 냉매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효율이 30% 이상 떨어져요. 이럴 때는 전문점에서 배관 상태부터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배관 길이가 긴 집에서는
AI 모드를 써도 설정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매가 순환하는 동안 열 손실이 커지거든요. 이런 구조적 문제는 아무리 좋은 에어컨을 써도 해결되지 않아요. 단열 문제는 AI 기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열이 끊임없으면 냉기는 아무리 넣어도 새나가고 마는 거죠. 특히 서양집이나 옥상층은 오후가 되면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AI가 아무리 조절해도 소용없거든요. 창문 단열 제품을 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단열 필름이나 허니콤 블라인드만 설치해도 실내 온도가 2~3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서양 아파트에서 단열 필름을 붙인 후 AI 모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 사례도 봤어요. 반지하 주택은 특히 까다롭습니다. 습도가 높고 환기가 안 되는 구조라 AI가 제습과 냉방을 계속 반복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제습기를 별도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실외기 환경과 배관 상태가 정상인 집에서만 AI 모드의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소프트웨어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거든요. 실외기나 배관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AI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필터나 냉매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AI라도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필터 청소예요. 먼지가 쌓인 필터는 공기 흐름을 막아서 냉방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AI가 온도를 감지해도 실제 냉기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작년 여름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확인한 사례가 있어요. AI 모드를 써도 전기세가 전혀 줄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보니 필터가 먼지로 공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막혀 있었습니다. 6개월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다시 AI 모드를 켰습니다. 바로 차이가 났어요. 같은 설정 온도인데도 냉기가 훨씬 강하게 나왔고 실내 온도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다음 달 전기세가 전달보다 45,000원이나 적게 나왔습니다. 필터 상태는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았다면 더 자주 청소해야 해요. 물로 헹구고 완전히 말린 후 다시 끼우면 되거든요. 10분이면 충분한 작업입니다. 냉매 부족도 AI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냉매가 부족하면 압축기가 아무리 돌아도 냉방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AI가 계속 온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최대 출력으로 돌리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냉매 부족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실내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미지근하거나 실외기 근처에서 이상한 소음이 날 때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경우엔 전문 업체에 점검을 맡기는 게 좋아요. 실제로 냉매를 보충한 후 AI 모드를 다시 써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설정 온도에 빠르게 도달하고 그 후엔 최소 전력으로 유지되면서 전기세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수많은 설치 현장에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AI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에어컨 자체의 컨디션이 100%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필터 청소나 냉매 점검 같은 기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좋은 기능도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에어컨 성능을 좌우하는 더 큰 요소가 남아 있어요. 바로 햇빛과 창문 관리입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집에서도 AI 모드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외기 위치도 좋고 필터도 깨끗하고 냉매도 충분한데 말이죠. 이런 집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햇빛과 창문이었어요. 창문은 에어컨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아무리 냉기를 넣어도 창문을 통해 열이 계속 들어와요. 특히 서양집이나 옥상층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옥이 따로 없죠. 벽과 천장이 뜨거워지면서 실내가 사우나처럼 변해버려요. 작년 여름 마포구의 한 옥상층 아파트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방문했는데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실내 온도가 32도에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창가에서 측정한 온도는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창문 자체였어요. 이중창이긴 했지만 20년 된 낡은 창문이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뜨거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손을 대보니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방충망도 문제였습니다. 방충망과 창문 사이에 틈이 있으면 냉기가 빠져나가요.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가 창문 쪽으로 흘러가면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거죠. 실제로 손으로 확인해 보면 방충망 주변에서 차가운 바람이 느껴져요. 창문 단열 필름을 붙인 후 다시 측정해 봤습니다. 같은 시간대인데도 창가 온도가 5도 낮아졌어요. 실내 전체 온도도 2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AI 모드가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암막 커튼의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고 나니 햇빛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실내 온도가 추가로 2도 더 떨어졌습니다. 커튼 하나로 총 7도 차이가 난 거예요. 블라인드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허니콤 블라인드는 공기층이 있어서 단열 효과가 뛰어납니다. 일반 블라인드보다 3배 정도 효과가 좋아요. 창문 틈새 바람도 확인해 봐야 해요. 문풍지나 실리콘으로 막을 수 있는 작은 틈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틈 하나하나가 모이면 냉기 손실이 상당해집니다. 햇빛 관리도 중요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가능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만 제대로 막아도 AI 모드 효과가 확실히 달라져요. 외부 차양막 설치도 고려해 볼 만해요. 창문 밖에 설치하는 차양막은 햇빛이 유리에 닿기 전에 차단해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런 조치들을 모두 적용한 집에서는 AI 모드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전기세도 월 5만 원 이상 절약됐어요. 에어컨 성능을 100% 발휘하려면 냉기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러 해에 걸쳐 확인한 결과 에어컨 절약의 비밀은 사용법보다 환경 개선에 있었어요. 하드웨어와 주변 환경을 먼저 정비하고 나서 AI 기능을 써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하나 바꾼 게 아닙니다. 당신의 여름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매달 오르던 전기세도 땀 흘리던 오후도 이제 과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가장 똑똑한 여름 준비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정보가 닿는다면 그 여름은 더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의 황금어장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